오늘은 세기말 비극적 사랑으로 일컬어지는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루돌프와 그의 연인 메리 베체라가 자살한 비극적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루도프는 1858년 8월 21일 오스트리아 제국의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와 황후 엘리자베트 폰 비텔스바흐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루돌프의 친할머니인 조피 대공비는 루돌프가 태어나기 1년 전에 그의 큰누나 조피가 부모와 동행한 헝가리 왕국 여행 중 장티푸스에 걸려 2살의 나이로 요절하자 정신을 놓았다. 이런 엘리자베트 대신 루돌프와 루돌프의 작은 누나 기젤라를 조피 대공비가 데려가 키웠다. 가뜩이나 시집살이로 힘겨워하던 엘리자베트는 큰딸을 잃고 우울증이 심해져 처녀와 아들까지 그냥 할머니가 키우라고 내버려두고는 아이들에게 아예 관심을 끊어버렸다. 그 때문에 기젤라와 루돌프는 친할머니 밑에서 유년기를 보내야 했다. 실질적으로 친손주들의 양육을 담당한 조피 대공비는 루돌프가 장차 황제가 될 몸이라는 이유로 7살 때부터 군대식 보육교사에게 가르침을 받도록 했다. 그런데 루돌프가 받은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총소리에 놀라 기상, 차가운 눈밭 걸어가기, 찬물 끼얹기, 루돌프 혼자 외진 곳에 두고 알아서 집까지 돌아오기 등 7살 아이가 소화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교육이었다. 이런 교육에 탈을 쓴 학대를 가한 이유는 좀 둔감한 군인 체질이었던 아버지 프란츠 요제프도 어릴 때부터 이런 가혹한 훈련을 받고도 잘 자랐으니 루돌프도 해낼 거라고 당연히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란츠 요제프와 정반대로 천성이 허약하고 예민했던 루돌프는 정신병력 없는 집안의 사람조차 미쳐버리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로 가혹한 훈련을 받으면서 어릴 때부터 소아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증, 노이로제 같은 증상에 걸렸다. 아버지 프란츠 요제프 1세는 황제로서 경무에 시달렸고 어머니 엘리자베트 황후는 정신병 때문에 여행을 빌미로 바깥만 나돌았기에 그 사이에서 루돌프는 부모의 사랑과 관심은 받지 못한 채 할머니에게서 후계자 교육이라는 이름의 학대에 홀로 시달려야 했다.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서 그나마 2살 터울의 작은 누나 기젤라와의 오해만이 힘이 되어 주었다고 한다. 그래도 어머니 엘리자베트가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프란츠 요제프에게 교관을 바꿀 수 없다면 차라리 나를 내쫓으라고 강력히 항의하여 프란츠 요제프가 조피 대공비를 설득해 교관을 좀 더 관대한 사람으로 바꿨다. 루돌프는 새 교육진을 아버지보다 더 가깝게 따랐지만 신분상 이들은 루돌프를 도와줄 세력이 될 수는 없었다. 나중에 루돌프는 이들에게도 감사의 작별 유서를 남겼지만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넣은 아버지는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걸로 복수했다. 프란츠 요제프 1세는 친도파이고 루돌프 황태자는 친불파의 자유주의자였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잦았다. 또한 부자는 성향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단순, 둔감, 우직한 아버지에 비해 루돌프는 지적이고 허약하며 예민했다. 황제는 아들이 너무 공부를 잘하는 걸 싫어했고 머리에 든 게 많아지면 자신에게 기어오를까봐 감시했다고 한다. 가정의 소홀한 워커홀릭이고 할머니 조피 대공비에게 찍소리도 못했던 아버지와는 대화할 시간이 극히 없어서 서로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해 갈등은 깊어만 갔다. 어머니 엘리자베트 황후 역시 본인이 궁정 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안 그래도 예민한 정신이 불안정해진 관계로 부자 관계를 조정해보려는 노력은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방관하며 자신의 심신을 달래고자 도피성 여행이나 다녔다. 자연히 부자 간의 불화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편애하던 막내딸 마리 발레리를 빼면 기젤라보다 루돌프에게 좀 관심을 갖고 애정으로 대했던 엘리자베트는 기분 내키면 궁에 들러 아들을 데리고 같이 여행을 하기도 했으나 루돌프의 교육진을 손수 뽑아 바꿔준 후에는 안심했는지 또 아들에게 관심 끊고 해외로 나돌기 시작했다. 이미 아버지를 그냥 포기한 루돌프는 어머니의 변덕스런 관심에도 감지덕지하며 애정을 갈구했으나 엘리자베트가 남편과 아들이 얼마나 불화했는지 알게 된 건 마이얼링에서 일이 난 다음이었다. 엘리자베트가 잘못했다는 얘기도 많은데 사실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프란츠 요제프는 시집왔을 때부터 어머니 조피 대공비와의 갈등이 있었던 엘리자베트를 위해 주거나 어머니와 아내 사이를 중재하기는커녕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니 당신이 참으시오 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아들의 저러한 우유부단한 태도 때문에 조피 대공비는 어린 며느리에게 지독한 시집살이를 시킬 수 있었고 엘리자베트는 남편과 가정에 진절머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 엘리자베트의 잘못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프란츠 요제프나 조피 대공비 역시 문제가 많았으니 루돌프의 인생 전반부는 누구 한 사람만 탓할 것 없이 집안 어른들이 죄다 문제였다라고 정리된다. 루돌프 황태자는 벨기에 국왕 레오폴드 2세의 딸인 벨기에의 스테파니 공주와 결혼했다.
그러나 내성적인 성격의 루돌프 황태자와 외향적인 성격의 스테파니 황태자비는 성격 차이로 많이 부딪혔다. 거기다 시어머니 엘리자베트는 자신이 당한 것처럼 극심한 시집살이를 시킬 수는 없었지만 항상 며느리를 무시했고, 당시에는 신생국가였던 벨기에의 공주였기에 대제국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황실의 며느리로는 격이 맞지 않는다고 여겨져서 황실에서도 겉돌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 사이는 루돌프 황태자와 프란츠 요제프 1세와의 사이만큼이나 악화되었다. 즉 개혁적인 루돌프와 보수적인 스테파니는 처음부터 잘 맞지 않았고 사고방식도 매우 달랐다. 예로 사치하고 놀기 바쁜 궁정 귀족들을 경멸하던 황태자는 영국 여행 후 영국 상류층 자제들과 비교하며 자국 귀족들이 하는 짓을 아예 논문으로 써서 공개적으로 까버렸다. 이 논문에 귀족들은 열받아서 반격하고 황제에게 깨지고 궁정에서 욕먹기 루트가 반복되면서 귀족들과 그 중심인 황제를 공격하는 루돌프는 황태자임에도 황궁에서 왕따가 되기 시작했지만, 이럴 때 스테파니는 정적인 궁정과 귀족들, 시아버지 편을 들고 남편을 다그쳤다고 한다. 그러니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다. 지식인인 루돌프에 비해 교육도 짧은 스테파니는 남편이 가진 개혁 사상을 위험하게 보았고,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얼마나 힘든지도 알지 못했다. 궁정은 루돌프를 따돌리며 일부러 술과 약, 여자를 찾는 것만 허가했는데, 그런 상황을 이해할 생각도 능력도 없던 스테파니는 주색잡기로 의무를 등한시하고 게으르다며 루돌프를 모두 앞에서 망신주거나 공개 장소에 쫓아다니며 부부싸움을 해댔으니 평판이 좋을 수 없었다. 루돌프는 자신의 사상이나 처지를 이해도 못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정적들을 옹호하는 아내에게 정부치기 힘들어했다. 하지만 스테파니도 루돌프가 하고 다니는 짓거리의 아내로서 화나는 게 당연했고 궁에서 찍히고 다니니 걱정해서 하는 잔소리였지만, 그런 방식이 루돌프를 더 한계로 몰고 남편 잡아먹은 악처로 찍히는 계기가 되었으니 서로에게 악연이나 다름없었다. 거기다 부부는 양가 부모가 자신들을 외면한 것과 똑같이 자기들의 딸 에르치에게도 관심 없이 방임했고, 자기들끼리 싸우기 바빠 자녀와의 사이도 어색했다. 나름 잘생긴 외모와 지성, 황태자라는 지위로 제국 내에서 아이돌 정도로 인기는 있었지만 정치나 가정, 궁정에서는 하대당하는 신세였던 셈이다. 사실 루돌프는 결혼 전부터도 스테파니가 별로 예쁘지도 똑똑하지도 않다며 탐탁지 않아 했으나 무조건 결혼하라는 압박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스테파니와 결혼한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스테파니가 고대하던 아들 대신 딸 엘리자베트 마리를 낳은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병약해져 아이를 더 이상 낳지 못하게 되자 부부관계는 극도로 나빠졌다. 결국 루돌프는 이런 스트레스와 싸움에 지쳐 쪼아대는 가족과 궁정을 피해 심심하면 궁 밖으로 도망치고 평민들과 어울리며 위로받았다. 루돌프 황태자는 사랑 없는 결혼에 신물이 났고 가족사에 신경을 안 쓰고 어머니처럼 방황하다가 라리쉬 백작 부인에게서 알빈 폰 베체라 남작의 딸 마리 알렉산드린 폰 베체라 여남작을 소개받았다. 라리쉬 백작 부인은 엘리자베트 폰 비텔스바흐의 친정오빠 루트비히 비렐름이 귀천 상혼에서 얻은 딸로 루돌프 황태자의 사촌이었다. 라리쉬 백작 부인의 주선으로 루돌프 황태자는 마리와 사랑에 빠졌고, 당연히 아버지 프란츠 요제프 1세는 두 사람의 사이를 반대했다. 황실이 필사적으로 마이얼링에서의 진상을 파묻어서 오랫동안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처럼 알려졌지만, 현재는 루돌프가 그저 동반자사룡으로 베체라를 이용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루돌프가 조카뻘의 순수한 어린애를 꼬드겨 같이 죽은 것처럼 소문났지만 확실히 밝혀진 바로는 마리는 순진하고 멋모르는 어린 소녀가 절대 아니라 루돌프의 맘먹는 사이코였다. 마리 폰 베체라는 엄연히 자식까지 있는 유부남인 루돌프 황태자를 사생팬처럼 쫓아다녔고, 일국의 황태자였으니 진짜 스토킹은 못하는 대신 루돌프의 사촌인 라리쉬 백작 부인을 통해 근황을 알아내고 먼저 루돌프에게 접근했다. 이렇게 마리가 적극적으로 달라붙자 그걸 덥석 문 루돌프가 동반자살에 써먹었다는 것이다. 당시 여러 가지로 궁지에 몰려 거의 제정신을 잃어가던 루돌프는 만나는 여자마다 같이 자살하자고 찔러보고 다니던 중이었는데, 황태자의 사생팬이었던 마리가 루돌프의 자살 제안을 승낙했다는 것이다. 루돌프는 모든 여자들의 아이돌 같은 인기남이었기에 마리가 처음 그를 좋아할 때는 다들 그러려니 했지만, 마리의 팬들은 곧 지인들과 어머니 베체라 남작 부인도 위협을 느낄 정도로 병적인 집착이 되었다. 마리의 지인들은 마리가 황태자에게 접근하면 크게 사고칠 것 같다고 예상에 뜯어말렸고, 저러다 집안을 말아먹겠다 싶었던 어머니 베체라 남작 부인은 마리를 잠깐 외국으로 쫓아내기도 했다.
메리의 어머니는 메리의 루돌프에 대한 집착을 멈추게 하려고 폭력까지 써본 듯하지만 어린 나이에 이미 생각 이상으로 나쁜 쪽으로 머리를 잘 굴린 마리는 라리쉬 백작 부인을 끌어들여 둘이 손잡고 모두를 속였다. 베체라 남작 부인은 마이얼링의 동반 자살이 일어난 직후에야 자신이 눈뜨고 당했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어머니의 말도 안 듣는데 주변 사람들의 온갖 설득과 야단이 먹히지 않은 건 당연했다. 마리는 나이 많은 유부남 황태자와의 불륜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아름답고 애절한 사랑이라고 믿으며 심각하게 도취된 상태였고 누구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베체라 남작 부인은 마리를 무지막지하게 재교육했고 그 결과 궁정에서 발에 채이게 널린 남작의 어린 딸 따위는 누구도 황태자의 연인으로 인정해주거나 알아주지도 않음을 깨달은 마리는 죽음으로 맺어지는 비극적이지만 진정한 사랑을 이루겠다면서 더욱 루돌프와의 동반 자살에 매달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무튼 마리와 사랑에 빠진 황태자는 당시의 교황 레오 13세에게 스테파니 황태자비와의 혼인무효를 인정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대경실색한 레오 13세는 미친 소리 말라며 이를 거절했다. 그런데 문제는 레오 13세가 이 사실을 프란츠 요제프 1세에게 말해버렸다는 것이다. 격노한 프란츠 요제프 1세는 루돌프 황태자를 불러내서 그의 면전에서 너 같은 놈의 얼굴은 보고 싶지도 않다. 제발 가정에 충실해라 라고 한 후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갔다. 결국 어릴 적부터 축적되어 왔던 각종 스트레스와 분노, 외로움이 한순간에 쏟아져 나오면서 루돌프 황태자는 마리와 함께 사냥용 별장이 있는 메이얼링으로 미러려행을 가서 마리를 죽인 뒤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쏴 동반 자살했다. 이때 루돌프의 나이는 만 30세였고 마리 폰 베체라의 나이는 겨우 만 16세였다. 이 동반 자살 사건은 이후 마이어링 사건으로 언급된다. 하지만 다른 이야기도 있다. 애초에 루돌프는 외도가 잦았던 탓에 정부가 많았고 그중 미치 카스파라는 창부와 인간적으로 가깝고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한다. 하지만 미치 카스파가 그의 동반 자살 제안을 거절하자 대타로 베체라와 함께 자살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루돌프가 자살이 아니라 살해당했다는 설도 있다. 루돌프의 누나 기젤라는 루돌프의 머리에 난 총상 근처에 화상이 없었다 는 얘기를 했는데 이는 루돌프가 직접 머리에 총구를 대고 총을 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카를 1세의 황후인 브루봉파르마의 치타 역시 루돌프 황태자는 사실 살해당했다고 언급했다. 저 두 사람의 증언과는 별개로 피살설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루돌프 황태자의 장례 미사를 가톨릭 교회에서 허락해준 점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가톨릭에서는 자살을 큰 죄악으로 여겨서 당시 교회법은 자살자에 대한 장례 미사를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루돌프가 살해당했다는 증거를 오스트리아 황실이 가톨릭 교회에 극비리에 제시하고 이를 수용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대외적으로 황태자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황실의 명예 문제로 끝날 리가 없기 때문에 비밀로 덮었다는 설이다. 살해의 배후는 제각각으로 루돌프의 즉위를 반대하는 황실 내 보수파 혹은 황실을 증오하는 공산주의 세력 등이 후보에 있다. 다만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의 경우 자살이 아니라 병사로 보아 장례미사를 허용했기 때문에 장례미사가 거행된 것이 피살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교회가 장례미사조차 단칼에 거절하였는데 암살이라서 혹은 자살이 맞지만 황실이 바티칸에 미친 듯이 로비를 넣어 정신병으로 꾸며 허락을 얻어냈다는 설도 있다. 루돌프는 아내에게 보낸 유서에서 이제 자신이라는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하라는 말을 남겼다. 이 편지는 루돌프의 여러 유서 중 스테파니의 자서전을 통해 유일하게 공개되었다. 이 책에서 그녀는 루돌프의 여자 관계를 털어놓으며 전날까지도 끼고 있던 그 창녀, 미치였으면 이해라도 하지. 베체라라니 이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라는 내용을 써서 진짜 연적은 미치 카스파였다고 인정해 황태자의 진짜 사랑으로 인정받으려던 그 베체라의 야심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스테파니와 두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는 없었고 1945년 8월 23일에 사망했다. 지금까지 조선의 사도세자랑 비슷할 정도로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보여준 비극적인 인물인 루돌프 황태자와 메리의 자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